네, 안녕하세요. 멜로 마스크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는 책인데, 와, 이 책 미쳤습니다. 제가 요새 기욤미술 책에 꽂혀가지고 한 10권째를 연달아 읽었고, 이제 아마 기욤미술 책이 한 15권인가? 기욤미술 데스크 한 5권 정도만 더 읽으면 이제 미소가 냈던 모든 책들 다 읽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미소에 너무 꽂히다 보니까 다른 소설들을 어떻게 읽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지인분이 이 책을 딱 추천해 줬는데 솔직히 처음 부분은 조금 지루해요. 왜냐면 기욤 미소 자체가 워낙 반전이나 그런 빠른 스토리 전개에 익숙해 보니까 마치 진짜 미드를 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미드를 보는 느낌이다가 이 책을 딱 펼치니까 이 책이 약간 전개가 느려요. 그러니까 밀소에 비해서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닌데 일반적인 소설로 보면은 전개가 빠른 편입니다. 밀소의 책이 너무나 익숙해지다 호흡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템포가 어색한 거죠. 맨날 200비트로 연주하다가 150, 100비트를 만난 느낌이랄까요? 미디엄 템포가 뭐 비트로 한 120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하여튼 이 책을 처음에 약간 지루했는데 계속 읽어봤죠. 그래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제 금요일에 3분의 1까지 들었어요. 근데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주말인데 오늘 3분의 2를 다 읽었습니다. 박수. 진짜 이 책 진짜 강추합니다. 지금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6위던데 정말 이 책이 인기가 있을만하다. 여기 보면 영국 아마존 종합 베스트 1위, 아마존 뉴욕 타임즈 20주 연속 베스트셀러, 이렇게 타이틀이 대단하잖아요. About Time 제작사 영화 학정. About Time 맞아요. 이거 자기한테 그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떨 것 같냐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그래서 정말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네 인생만 비참해 보이나요? 저는 이거 정말 좋게 봤어요. 그 어떤 그 긍정 확신, 그 다음에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철학책, 쇼펜하우의 뭐 인생론, 행복론 이런 책보다 100배 좋은 책이라고 봐요. 이런 책이야말로 정말 좋은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키,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은 거의 안 읽어봤는데 그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자전적 에세이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에세이에서 하루키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 영상에도 이전 남겨드렸는데 소설가는 단 하나의 문장, 한 메시지로 말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에둘러서 얘기하는 어려운 돌아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너 사랑해 라고 하는 걸 기억을 쓰면 뭐죠? 너는 나의 운명이야. 이거를 이 한 줄이면 될 것을 한 권에 걸쳐가지고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 걸쳐서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미드나잇 라이브러리가 인생이 너 비참해 보여? 삶에 만족해. 그저 사는 거야. 뭐 이런 메시지예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런 메시지를 보여줘요, 우리한테. 왜? 왜 그렇게 만족하고 왜 감사해 살아야 되는데 알겠어. 근데 이 메시지는 갈게한데 이걸 돌아가면서 이래서 에둘러서 보여주는 거죠. 주인공이 노라인데 노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한테 에둘러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정말 최고의 책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를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의 1 정도를 어제 읽고 주말에는 오늘 몰아서 나머지 부분 죄다 읽었습니다. 요새 기욤무소의 빠른 템포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미드나잇 라이브는 솔직히 약간 지루한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물론 미스와 비교하니 그런 겁니다. 뭐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상상했던 뭐 누구나 상상했을 것 같은데 결론대로 약간 스포를 하자면 노라는 이게 미드나잇 라이브라는 어떤 환상 공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삶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지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책의 마지막 부분은 현실로 돌아와요. 근데 사실 이 소설의 주요 뼈대 플롯은 스크루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로 찰스 디킨스가 썼다 하면 소설로 알고 있어요. 스크루지 할아버지 이야기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물론 스크루지 할아버지 이야기는 그냥 과거, 스크루지 할아버지 현재, 그다음에 미래 세 가지 삶을 경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 미드나잇이죠. 그때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는 본인이 선택하지 못했던 과거의 선택들을 하나하나 경험해 봐서 삶이 바뀌는 그것을 미리 직접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일어난 도서관에서 후회의 책이나 미래의 책들을 계속 그 선택지의 책을 골라서 그 속에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수영 대표 선수로 선발될 정도로 장래가 촉망받았던 아이 로라, 여주인공 이름입니다. 로라입니다. 피아노 실력 또 노래 실력도 올등하여서 락 밴드까지 했던 아이 로라. 해니 데이비스 소로 등 철학책을 즐겨 읽었던 아이 로라. 그러나 로라의 현실은 그나마 있던 정규직 일도 오늘 잘리고 돌아오는 길에 또 부업으로 유일하게 하고 있던 피아노 레슨인데 레슨생도 한 명이에요. 그 레슨생 어머니가 전화 와가지고 오늘 수업을 이렇게 무단으로 안 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엄청 소리 지르면서 금일자로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다재다능했던 아이 로라의 성인의 지금 현실은 그야말로 우리말로 엄청 그 클리세이한 말이죠. 루저였습니다. 그때 데니, 전 남자친구 데니 결혼하자고 했을 때 결혼했더라면 어땠을까? 락밴드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했더라면 어땠을까? 철학을 계속 공부했더라면 어땠을까? 수영을 어린 시절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온갖 자기가 후에 찌들인 날 그나마 자기 곁을 지켜주던 반려고양이 볼추도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날 여주인공은 로라는 죽기로 결심합니다. 약을 복용합니다. 그리고 미드나잇 라이브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후의 기록들이 남아있는 후의 책을 펼쳐보면서 과거에 하지 못했던 선택들을 하나씩 해보면서 온갖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중에 로라는 모든 삶, 갖가지 다양한 삶을 살면서도 만족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마치 이런 이야기 아시죠? 사과를 재배하는 과수원길을 쭉 걷는데 딱 한 개의 사과만을 딸 수가 있고 조건은 걸어온 길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이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가장 좋은 사과를 선택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지나가면서 괜찮은 사과가 보여도 더 좋은 사과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거의 끝에 다다랐을 때 아까 지나온 수많은 사과들이 괜찮았던 사과들이 머릿속에 아른거리게 되죠.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았죠? 그때 그녀를 놓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직장에 입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랬다면 내 인생이 이 꼴이 아니었을 텐데 이런 생각 말입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가나요? 저는 약간 솔직히 좀 창피한 얘기인데 솔직히 부모님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애초에 금수저였다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생까지 말입니다. 결론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로라는 현실로 돌아와요. 죽기 위해 약을 복용했지만 실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벅찬 일인지 로라는 깨닫게 됩니다. 빙하학자로서의 삶을 경험했을 때 북극곰이 자신을 잡아먹기 바로 직전까지 상황에서 그녀는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삶을 감당하고 있는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로지 이 생각 하나로 현실로 돌아오고 자신을 구해줬던 그 옆집 아저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소원해졌던 오빠 조가 찾아와서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고 소원하게 지냈던 일들을 사과하게 돼요. 갑자기 또 끊어졌던 피아노 레슨이 다시 되게 돼요. 로라가 다른 삶에서 그녀의 레슨을 했던 그 남자아이가 음악을 선택하지 못했던 삶에서는 좀도둑을 변했던 것을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라는 굳이 자신이 아니더라도 남자아이가 계속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이의 엄마에게 얘기하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멋지게 레슨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삶을 포기했던 바로 그 순간 삶이 기적과 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라는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자신에게는 뛰어난 수영 실력, 피아노 실력, 노래 실력, 철학 지식 등등이 있습니다. 자신이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어리적 부모님이 오빠는 조만 이뻐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오빠 조가 병문안 와서 얘기를 해요. 여동생 노라를 내심 부러워하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많은 재능을요. 그런데 노라 자신만 자기를 폄하하고 있었던 거예요. 평생. 여러분 안에도 무한한 재능이 있어요. 다만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물론 소설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한꺼번에 극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에서 깨달은 게 있다면 우리 안엔 진실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뛰어난 작가가 되고 싶으신가요? 선택하세요. 지금 당장.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으세요? 선택하세요. 지금 당장. 뛰어난 사업가가 되고 싶으세요? 선택하세요. 지금 당장. 그 모든 선택 뒤에는 물론 후회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소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든 선택, 모든 삶에는 언제나 후회가 따른다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두려움, 불안, 슬픔, 우울감은 따라옵니다. 어떤 그게 삶이란 형태가 원래 그래서랍니다.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기쁨, 행복, 긍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뻔한 말이지만 어둠이 있기에 빛이 있고 빛이 있기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 둘은 친구입니다. 불행이 있기에 행복이 있고 행복이 있기에 불행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뻔한 말을 미드나잇 하루키가 말했던 것처럼 한 권에 걸쳐서 에둘러서 얘기해줘요. 근데 그 감동감, 그 메시지, 이 뻔한 말에 공감하지 못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도 많이 공감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소설을 읽는 순간 공감하게 돼요. 나는 되게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소설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 안 해봤을까요? 나도 저기 아이유 연예인 됐었으면은 아이유랑 사귈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 해보실 거 아니에요? 저도 해요. 근데 그 삶을 산다고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까? 갑자기 그러네? 내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산다고 하면 내 인생은 후회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해봤어요. 한 번도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돈이 저한테 한 1000억이 있고 100억이 있으면은 행복해질까? 라는 생각은 해봤지만 후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마찬가지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를 제가 읽으면서 제가 노라 입장에서 간접 경험을 해보면서 제 인생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그때도 후회는 하겠다. 어떤 삶에도 후회는 하겠다. 그래서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결론은 약간 생뚱맞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살아서 그저 삶을 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능성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루저가 아니고 나는 다 망가졌어 내 삶은 내 삶은 거지 같아 라고 하지 말고 가능성을 믿고 자신의 선택을 믿고 자신의 삶을 그저 살아가면 돼요. 가끔 후회도 하면서요. 스스로만 포기하지 않으면 인생은 지극히 살만한 아름다운 것이라고요. 소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였습니다. 아름답고 가슴 따뜻한 소설입니다. 당신의 책장에 넣어 당신의 인생을 반짝이게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